안녕하십니까? 벌써 오늘은 24번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파트 5, 6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래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들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목부터 알겠지만 기타 문법,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타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거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국어를 공부할 때도 또는 국어로 말을 할 때도 몇 명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오지 않고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과거 얘기하지 않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맞추어 주셔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단 일치라고 하면 문장 속에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맞추어 주는 것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건 수 그리고 시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일치를 시키실 건데요. 물론 이거 외에도 격도 맞춰줘야 되고 성도 맞춰줘야 되지만 우리 일단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시제 그리고 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에다가 그런 주어의 수와 그 다음에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면 주어가 the인데 그쵸? 근데 are 써야 되겠죠. is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가 단수, 한 명을 가리킬 때는 동사도 단수. 그 다음에 주어가 복수, 즉 여러 명일 때는 동사도 복수 형태로 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의 일치를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보시면 He studies English hard.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수의 일치란? 그렇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he와 he를 설명하는 he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한 사람이니까 study라는 원형에다가 ies 우리 동사편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떨까요? She has already finished her first project. 그녀는 has finished. 시제는 예전부터 시작했던 걸 이제 막 끝냈나 봐요. 그래서 has finished입니다. 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가 have가 원래 원형이지만 she가 되기 때문에 EI를 쓸 순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has finished.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왔네요. 그녀의 first project. 그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녀가 만드는 프로젝트겠죠? 그래서 she 나왔을 때 여기에도 her가 나온다는 거. 그런 것까지 원래 알아두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Their students have studied TOEIC for 6 months. 그들의 학생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의 학생들은 have studied. 그쵸? 바로 students의 s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동사는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수 동사라고 말하는 건 그쵸? 원형 형태가 대부분은 복수 동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제는 완료인 것 같아요. 그쵸?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왔다 그랬으니까 과거 6개월 전부터 지금 6개월 된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와 동사, 수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수의 일치 또 뭐가 있나요? 자, 항상 그렇게 주어랑 동사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너무 고맙겠지만 우리 좀 있어 보이게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어 그리고 이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린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 수식어, 즉 여기서 말하는 수식어란 여기 있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 주어를 설명해 주는 수식어 구, 그렇죠. ing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관계사,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간에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사와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His lecture was very impressive. 하면 너무 쉽죠. 왜? His lecture는 하나니까 was 이렇게 쓰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his lecture인데
수식어구를 집어넣었어요. during the fall semester, 가을 학기 동안에 라는. 이게 만약에 없으면 당연히 was 너무 잘 찾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요 지금 괄호 안에 넣은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고맙게도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 during the fall semester 여기는 뭐 단수니까 상관없어요. 이 가을 학기라는 표현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his 뭐 during semesters 라고 학기 내내 뭐 여러 학기들 several semesters 이런 식으로 여러 학기들을 가리키는 그럼 만약에 semesters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되게 실수하기 좋게 여기다가 또 월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여기서 말하는 semesters는 lecture를 꾸며주는 거지 동사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his lecture에서 동사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His lecture, which my friend had recommended. 자, 내 친구가 추천해 줬던. 그쵸? 근데 그의 강의가 괜찮았대요. 자, 강의가 괜찮은 건 과거고. 그렇죠. 추천한 건 당연히 그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죠. 그래서 had recommended 한 겁니다. 자, 요거 우리 시제 연습할 건데 이미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his lecture, 여전히 그의 사람의 강연이라는 뜻이니까 was, 이렇게 먼 문장이 들어있어도 여러분들이 was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수의 일치를 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짝꿍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항상 주어가 좀 전에 문장처럼 his lecture 또는 he, they 이렇게 단어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랑 나, 여러분과 저 이렇게 두식 커플이 돼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 커플들의 바로 일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 and B죠. A랑 B랑. 둘 다,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특히 A, B 그 두 그룹을 가리킬 때 both A and B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A랑 B를 둘 다 선택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문장을 제가 Timothy and I. 티모시랑 I는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are 써놨어요. 그쵸? 그런데 both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 both를 제가 지금 괄호 안에 넣어놨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없다고 치면 당연히 Timothy and I니까 다 are를 잘 찾아요. 그런데 이 both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both 얘네 둘 다, 그쵸? 둘 다를 가리킬 때는 당연히 are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등위 접속사는 and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A or B. A or B는 선택이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여러분이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either A or B.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A 또는 B.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neither A nor B. 자, neither가 들어갔다는 뜻은 둘 다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요것들이 이제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 뭐 상관이 없는데 얘네가 문장 제일 앞에 왔을 때 이제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either he or I. 자, 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either A or B가 나오면 반드시 요 뒤에 있는 단어의 동사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neither A nor B 요 문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동사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요 B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동사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or I니까 I는 항상 비동사 뭐랑 다닌다고요? 그렇죠. M이랑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M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사람 또는 내가 charged with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 뭔가요? 그렇죠. 책임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but입니다. 자, 근데 이제 but을 쓸 때는 그냥 쓰면 되지만 우리가 많이 나오는 이런 등위 접속사, 우리 흔히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not A but B. A는 아니고 여기선 B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얘는 둘 다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고 제가 여기다 밑줄 칠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도 이 형태가 주어 자리에 온다면 동사는 항상 요 B라는 단어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well as 라고 not only A, but also B를 표현할 때 또 다른 방법이거든요. 이럴 땐 뭔가 달라졌죠. 그래요. B가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동사를 맞춰주면 틀려요. 한번 볼까요? Not only he, but also you are charged with this contest. 자, 여러분, 그 사람 또는 여러분이, 너가 바로 are charged with this contest. 이 컨테스트에, 그쵸? 책임이 있다는 뜻인데, you라는 요 단어의 동사를 맞춰준 거였단 말이에요. 그쵸? 자, you라는 동사에 맞춰줬어요. 자, 그러면 이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해요? as well as로 바꿔본다면 뭐라 그랬어요? 얘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you as well as he.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당연히 he에 맞추더라고요. he에 맞추시면 안 돼요. 어디에 맞추셔야 된다고요? you에 맞춰서 동사를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re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관사를 이용해서 맞추는 겁니다. 자, 관사를 이용할 때 맞추는 건 두 가지가 나올 건데요. 바로 뭐냐면 요렇게 어나 언이나 더가 이렇게 앞에 하나만 나오고요. 명사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명사는 두 개지만 앞에 관사가 하나니까 당연히 하나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 동사를 쓰는 거죠. 뭔 말일까요? 바로 a politician and poet. 즉, 정치가이면서 시인인 사람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동사는 is scheduled to 갈 예정입니다. 어딜 간대요? go abroad. 해외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그쵸? 그러면 이렇게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써놨어요. on, 더 명사가 나오고 이번에는 다시 또 on, 더 그리고 명사를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엔 당연히 두 개를 가리키는 거니까 하나. 그래서 복수 동사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뭔 말일까요? A politician and a poet. 그러면 정치인 한 명, 시인 한 명, 총 두 명이 are scheduled to go abroad 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every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자, every는 모든 사람,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수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every 뒤에 명사를 만들었을 때도 단수를 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Every man and woman. 자, in this hall. 이 홀에 있는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 근데 여기에 이제 every가 여기 앞에 있고 명사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결혼했구나 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또 단위명사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시간, 거리, 무게, 가격 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은 단수동사, 즉 달러에다가 s 붙여줄 수 있지만 하나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수 형태지만 단수 취급한다는 뜻이고 그걸 문장으로 보면 $3 million, 3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이 돈은 is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is quite expensive for buying that house. 그 집을 사는데 꽤 비싼 금액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a black and a white cat are sitting around the sofa. 자, black 한 놈, white 한 놈이겠죠? 왜? 양쪽에 다 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는 are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black and white cat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박이 있죠. 까망이랑 하양이랑 같이 있는 그 점박이 그걸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동사가 is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2번 갈까요? Not he but they. 그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responsible for the matter this time. 이번 그 사건의 책임입니다. 라는 거죠. not a but be. 자, 반드시 뒤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바로 그래서 요 단어에 따라서 동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they의 짝꿍은 is? 아닙니다. they는 여러 사람이니까 바로 are라고 쓰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일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주어랑 동사랑 개수를 맞춰주는 연습을 했다면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바로 복수 형태의 명사들 그리고 단수 동사를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요?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이제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요. 바로 학과, 병명, 놀이, 나라를 가리키는 이런 명사들은 뒤에 단수 동사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럼 politics, 바로 politics란 뭐죠? 정치학이라는 학문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s가 붙어 있더라도 이 친구는 반드시 is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꽤 어렵습니다. 내가 to understand 하기에는. 자, the Philippines. 자, the Philippines. 필리핀이란 나라예요. 물론 여기에 필리핀은 섬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이렇게 s가 붙어 있거든요. 물론 필리핀은 더도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당연히 한 나라잖아요. 필리핀이 그렇다고 여러 나라는 아니잖아요. 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is located 라고 쓰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나라명과 학문명 같이 이렇게 s를 붙이는 나라나 학문명은 반드시 하나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여기 학과 중에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statistics란 단어 알죠? 바로 뭔가요? 학문명으로 말하면 statistics는 바로 통계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통계학이라는 학문으로 쓰일 땐 얘는 당연히 뒤에 is가 와야겠죠? 하지만 statistics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통계 그 결과,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statistics로 쓰였다면 얘는 당연히 복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statistics는 통계학이야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게 어떤 survey의 결과를 애용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학문을 얘기하는 건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갈게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바로 주의해야 할 수의 일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 볼게요. 바로 many, the number of, another 이런 겁니다. 바로 many, 하면 의미는 그렇죠. 의미는 당연히 여러 개? 그쵸? 의미상. 얘는 의미상은 many예요. 근데 어를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many 어가 나오면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수명사. 그리고 동사도 당연히 단수동사. 그러니까 원래 many students are 라면 얘는 many a student is 이렇게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the number of의 경우는 뭘까요? the number of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면 그 단어의 개수는 그쵸? 그 명사의 개수 그쵸? 바로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the number of 하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때 the number of students 이렇게 복수로 쓰기도 해요. 단어 따라서. 그래서 그 학생들의 숫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number of랑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똑같이 분명히 s가 붙거든요. 하지만 the number of는 이 숫자를 가리키는 거여서 is를 a number of는 many를 가리키는 거여서 are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nother 같은 경우는 보통 단수명사가 와요. 그래서 또 다른 이란 뜻입니다. 얘는 이제 뒤에 있는 other랑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명사에 따라서 또는 자 일단 many 뒤에 student 그 다음에 the number of 뒤에 단수명사 오기도 하고 the number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무조건 일단 동사는 단수동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가볼까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the number of students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그거랑 똑같은 예문이에요. 대신에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are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many. 아까 얘기한 many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 number of도 뜻은 many의 의미고요. 아까 the number of랑 헷갈리지 말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other 같은 경우도 다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항상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그리고 뒤에 당연히 복수동사로 오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number of students. a number of 물론 한 단어로 바꾸면 many랑 같은 뜻이고요. 뒤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are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measles라는 질병이네요. 이 홍역이란 질병은 fever와 small red spot을 만들어낸다는 뜻인 거죠. 어디에? 여러분 몸 전체에. 그럼 아프겠다, 그죠? 어쨌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measles라는 게 s가 붙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병명은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단수일 때 동사에 뭐 붙여주나요? is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s 붙여줘야죠. 그래서 답은 causes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many employee 그리고 wants to go abroad for the seminar. 그쵸? 세미나를 위해서 다들 해외에 가길 원한대요. 나도 가고 싶다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힌트 want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many가 답이었다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want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단수로 쓰여 있고 동사에 s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답은 many가 되는 거죠. 뜻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기타 문법의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바로 시제를 일치시킬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일치 중에서도 두 번째.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수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글을 하나 완성할 때도 현재, 과거, 미래 막 왔다 갔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 시제를 일치를 맞출 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바로 동사의 시제, 부사의 시제는 같이 가라. 즉, 동사가 과거인데 부사는 today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에 따라 종속절의 시제를 결정한다. 주절은 뭐였죠? 그쵸? 가장 중심이 되는 주어 동사가 있는 부분이 주절이었고 그걸 다시 더 보충해주는 말이 종속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따라서 얘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은 거에 대한 예를 1번 예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Clara has been living in Korea for several years. 몇 년 동안 한국에 살아왔습니다. 자, 과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or several years, 몇 년 동안이라는 어느 일정 기간을 쭉 가리키는 거니까 바로 has been living 이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she was at school all day long last Friday. 자, 힌트는 바로 last Friday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잖아요. 하루 종일이긴 하지만 지난 금요일이기 때문에 was at school, 수업 중이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뭐였나요? 그쵸? 주절에 따라서 종속절도 시제가 달라진다. 이게 솔직히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자, 주절이 현재 또는 현재 완료라면
미래, 그쵸? 이런 현재 표현이라면 종속절은 어떠한 시대든지 가능하대요. Sam tells me. 쌤이 나한테 말했죠. 이 내용을 말했죠. 뭐라고? 그가 나한테 이메일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메일 하나를 썼었다고 나한테 말했대요. 자, 나한테 말한 게 현재니까 쓴 건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부터 써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시제가 와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주절이 과거라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그쵸? 말한 게 만약에 과거인데 여기가 현재일 순 없겠죠. 자, Sam told me. 나한테 말했대요. 대리아 전체를 바로 나한테 썼었다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시제가 먼저 생긴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대신에 여기에 또 예외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주절에 상관없이 종속절이 진리, 역사적 사실인 경우에는 시제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the boy learned. 자, 공부를 했죠. 공부한 거 과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도 당연히 과거 완료로 써야 하지만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내용이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 한. 그쵸? 그런 과학적인 사실이나 진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로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런 게 바로 예외라는 거죠. 자, 그리고 the boy learned that the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자, 또 그 소년이 뭘 배웠냐면 역사적 사실이네요.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1939년에 시작됐다고요. broke out, break out이거든요. 전쟁이나 질병이 발생하다라는 뜻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과거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진리 말고도 여러분이 현재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직업. 직업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현재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He was told. 그는 들었죠. 뭘? Miss Su라는 사람이 teaches taught English. 자, 여기서 was told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싸 taught 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바로 1분 전에 얘기했죠. 뭘? 그렇죠. 직업 관련. 그쵸? 바로 뭐라고 쓴다고요? 현재로 쓴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시제가 과거지만 미스 수가 잉글리시를 가르친다라는 건 직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teaches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게 예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Gloria was advised. 자, 글로리아는 advised 받았습니다. 과거에 받았네요. 그럼 그녀가 needed to call her supervisor first. 그의 상사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 충고받은 거니까 상관없겠죠?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과거에 받아야겠죠. 그쵸? 과거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받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시제를 과거로 맞춰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타 문법 크게 두 번째로 갈 건데요. 바로 도치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기타 문법 중에서도 일치만큼 중요한 게 바로 도치입니다. 왜? 도치란 바로 특정 요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리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라는 게 나오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치는 바로 장소나 시간의 부사구가 나올 때 조동사, 주어가 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비동사가 오거나요. 그 다음에 형용사 보어, 형용사가 나왔을 때 동사, 주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볼까요? 바로 첫 번째, 부정어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비동사나 조동사가 앞에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어는 뭐 여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never, not, nor, hardly, rarely, scarcely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바로 he little knew that his life was about to change.
그는 거의 알지 못했다. 그의 삶이 변할 거라는 것을. 원래 이렇게 쓰는 문장이에요. 아, 근데 선생님 저는요, let를 강조하고 싶단 말이죠. 얘를 강조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did가 나왔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new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did가 나와서 여기에서는 그냥 원형 2로 써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뒷부분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요. 뒷부분은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랑 장소가 나타났을 때도 조동사 주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장소, 시간, 부사구일 때 더 리틀 보이가 여기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해변 위에. 근데 전 이 해변 위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가져와야겠죠? 요렇게. 너무 기네요. 자, on the beach에 그쵸? 요게 먼저 왔어요. 그리고 동사를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얘가 앉아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는 조동사가 올 수도 있고 당연히 지금처럼 동사가 그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는 도치하면 요것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거 형용사 보어. I was sad when I left New York. 자, 난 슬퍼요. 언제? 뉴욕을 떠날 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sad was I. sad 하다는 걸 내가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was I. 그리고 나머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생각보다 도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것들은 도치가 됨으로써 주어가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일치를 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not until his wife came back home, did he fall asleep. 자, not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근데 문장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요럴 땐 until부터 해당되는 문장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 훅 묶어주시면 얘는 없는 것처럼 아, 부정어가 도치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뭐 쓴다고요? 그렇죠. 뒤집어줘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바로 요렇게 뒤집어줘야 되겠죠. 아마 이거 뭐죠? 여러분들이 요렇게 또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fell, he.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일반 동사는 앞으로 조동사를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떨까요? In the forest. 숲 속에서 아하, are, is네요. forest만 보고 is 또 쓰지 마시고요. 자, many a exotic tree. 되게 이국적인 그런 나무들이 많대요. 아, 근데 요거 many a가 나왔잖아요. 그죠? tree에도 s가 없죠? 뜻은 many지만. 그렇죠. 바로 is. 우리가 앞에서 한 그 수의 일치를 같이 시켜줘야 하는 거랑 연결시켜진 그런 두 가지 문제가 하나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긴 여정으로 24강 동안 파트 5, 6에 나오는 문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파트 7을 공부할 거예요. 과연 우리는 처음 하는 토익커니까 과연 파트 7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다음 시간부터 정리할 거니까 일단 오늘까진 반드시 파트 5, 6에 나오는 문법을 한 번씩 쑥 훑어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했구나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